산문은 버려, 기가 버려. 가끔 너는 왜 이 공부를 안 해?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이건 안 중요하대요, 버리래요.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. 주요 과목이든 아니든 성적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항상 모든 학습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그 학습 자세가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. 과목별로 좀 학습법을 보겠습니다.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중학교를 오면서부터는 과목이 나누어져 있고요. 각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다 다르게 들어오십니다. 그래서 중학교 1학년부터는 과목별로 공부 방법이 달라져야 합니다. 국어를 보겠습니다. 1등과 2등의 차이는 국어에서 난다라고 봅니다. 그래서 우리 좀 가끔 보면 중학교 국어를 너무 쉽다, 그래서 방심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. 국어는 절대로 방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. 그래서 중학교 1학년부터 국어는 교과 학습이 기본이고요. 독서를 꾸준히 해야 되고요.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유학기제를 맞이해서 독서는 꼭 해야 되는데, 독서가 저절로 되는 학생들이 있고 책을 가까이 하는 학생들이 있지만 독서를 사실 또 싫어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한 가지 방법만을 생각하지 마시고요. 조금 독서를 싫어하는 학생들은 요즘 또 미디어가 많이 또 개발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설이라든가 아니면 좀 기사라든가 요즘 학생들한테 조금 부족한 게 그 읽기 능력이라든가 해석하는 독해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독해력을 좀 향상시킬 수 있게 자꾸 이제 읽기를 시키는 게 중요하지, 꼭 독서만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방법만을 강구할 필요는 없습니다. 조금 초등학생적인 방법인데요. 아이들이 의외로 읽고선 그걸 조립한다거나 그 설명서를 제대로 해석하는 능력이 부족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그거를 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독서의 한 방법입니다. 국어 학습의 핵심은 교과서입니다. 참고서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교과서가 항상 핵심이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. 또 방학을 이용해서는 어휘력을 증진시키면서 저는 두 아이를 다 한자 공부를 좀 시켰습니다. 그래서 한자는 기본적으로 5급 내지 4급까지는 제가 방학을 이용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좀 한자 공부를 시켰더니 아이들이 나중에 교과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용어들을 이해를 하는 효과를 봤었습니다. 그리고 글쓰기 연습,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데요. 저희 이제 둘째 아이가 서울대를 입학하면서 새롭게 교양과목으로 생겼던 게 글쓰기 과목이었습니다. 그래서 요즘 우리 친구들이 어떤 부분이 많이 부족하냐면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했던 거를 직접 써보는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합니다. 앞으로의 인재는 내가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하는 거를 글로 표현하는 거,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. 짧게라도 뭐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일기로 적는다거나 아니면 뭐 간단하게 편지 쓰는 거, 이런 식으로 자꾸 글 쓰는 연습을 좀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. 우리 친구들이 국어라는 것을 너무 교과서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요. 일상적인 부분에서 문해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글쓰기, 그 다음에 어휘력, 한자가 어린 뭐 초등학교 친구들만 하는 게 아니라 자유학기제라든가 시간이 날 때마다 아직까지는 우리 친구들한테 필요한 부분입니다. 그래서 국어는 1등과 2등을 가리는 그런 중요한 과목입니다. 그래서 교과서가 가장 기본적인 중심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. 자, 영어입니다. 그래서 영어는 조금 복습보다는 예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영어를 볼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게 단어 학습입니다. 여러 가지 예문, 그리고 단어 같은 경우에는 그 단어를 하나의 뜻만 아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조금 확장이 됐으면 좋겠고요. 여러 가지 반의어라든가 유의어, 예문 중심으로 단어 학습을 좀 반복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. 마찬가지로 영어 내신은 교과서랑 그 다음에 학교 프린트 위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. 영어 교과서가 조금 이제 개정이 되면서 영어의 수준이 많이 쉬워졌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학교별로 변별을 갖기 위해서 영어 프린트가 많이 또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용을 하시는데 교과서뿐만 아니라 영어 프린트도 꼼꼼하게 봐야 합니다. 그리고 마찬가지로 영어도 서술형 대비를 위해서는 많이 써봐야 합니다. 영어 일기 쓰기 등 여러 가지를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
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 친구들이 했으면 좋겠고요. 언어기 때문에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학습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. 요즘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저희 KNS에서도 힘들다고 조금 포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. 그 실력이 이렇게 이제 포물선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정체가 된 듯 하면서 실력이 또 향상이 되고 또 정체가 된 듯 하면서 실력이 향상되는 걸 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조금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또 인내를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향상되는 걸 제가 많이 봅니다. 그 다음 수학입니다. 수학은 사실 저희 또 작은 아이가 수학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중학교 오면서 수학은 단순한 공식으로는 절대로 풀 수 없습니다.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요. 중학교 수학은 초등학교랑 차원이 완전히 틀립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. 중3 수학은 무조건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됩니다. 그 이유가 뭐냐면 고1 수학에 기초적인 게 중3 수학에 모든 게 들어있기 때문에 중3 수학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고1 수학이 탄탄하게 자리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반대로 역으로 얘기를 하면 중학교 중에서 중1, 2 수학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3 수학은 특히나 더 그 기본기가 잘 다져져 있어야 되고요. 그 다음 우리 친구들이 수학적 용어라든가 정의, 개념은 그 자리에선 잘 이해를 하는데 이거를 완전히 알기도 전에 이해만 했다고 해서 문제를 많이 풉니다.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내 것으로 먼저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. 이제 네 번째인데요. 수학 문제 푸는 걸 보면 어쩔 때는 아이들이 막 풀면서 내가 어디다 무엇을 풀었는지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알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문제집을 사면 거기에 정답지 같이 깨끗하게 깔끔하게 푸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. 그 정해진 종이에다가 규격을 갖춰서 푸는 연습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. 아이들이 내가 뭘 모르는지, 내가 뭘 아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정리되는 걸 제가 본 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연습을 좀 실전같이 하라. 이거는 제가 수학 문제를 풀면서 꼭 우리 친구들한테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. 이제 과학입니다. 과학은 사실 그 맨 앞에 나오는 차례에 제목의 의미만 정확히 알아도 50%는 쉬워집니다. 근데 많은 학생들이 과학의 용어를 제대로 정확하게 정립을 안 시키고 교과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안 한 상태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과학에 나오는 실험이라든가 그래프라든가 도표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 과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수학도 마찬가지였죠. 중3의 과학은 나중에 고등학생의 과학하고 굉장히 연계된 게 많습니다. 고등학교의 과학은 나중에 물리, 화학, 생명과학, 지구과학 그 모든 것의 기초가 중3 과학입니다. 중3 과학은 고교랑 연계된 게 굉장히 많아서 중요하다. 그래서 이거는 꼭 여러 번 탄탄하게 좀 다지고 가야 고등학교 가서 쉽게 과학을 할 수 있다.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. 일단 먼저 교과서의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 되고요. 이 내용을 기반으로 교과서의 문제를 철저하게 풀어야 합니다. 그 다음에 심화 문제를 다뤄야 되고요. 그 다음에 학교 내용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됩니다. 다음은 사회와 역사입니다. 자, 사회의 역사는 암기보다는 흐름의 파악이 중요하겠죠? 일단 벼락치기는 절대로 안 됩니다. 벼락치기를 해버리면 시험 보는 당일날 그 내용이 그 내용 같아서 오히려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일단 흐름도 중요하지만 사회의 역사는 오히려 좀 즐기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. 주말을 이용해서 내용 정리를 하면서 복습을 해놓으면 오히려 조금 효과를 많이 보는 과목입니다. 역사 같은 경우에는 좀 큰 습을 보라고 이야기를 해두고 싶고요. 시대의 흐름이라든가 관련 사항 그리고 인물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. 참고서에 있는 요약 정리보다는 나만의 요약 정리를 통해서 저희 아이들은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. 나만의 요약 정리를 해놓고 그걸 가지고 암기를 한 다음에 문제풀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. 마지막으로 교과서를 읽으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야 합니다. 이거를 조금 강조하고 싶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나머지 과목입니다. 한분 기술, 가정,
음악, 미술, 체육인데요. 제가 사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봤는데요. 제가 이제 참 안타까운 게 아이들 표현으로 잠깐 하겠습니다. 한문은 버려, 기가 버려, 막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이 들었고요. 가끔 너는 왜 이 공부를 안 해?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이건 안 중요하대요. 버리래요.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이제 느낀 건 뭐냐면 될성 싶은 아이들은 절대로 하나라도 소홀히 하는 아이들 없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소중하게 공부한 아이들은 나중에라도 다 이제 아이들이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주요 과목이든 아니든 성적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항상 모든 학습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그 학습 자세가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행여 우리 아이들한테 중요하지 않은 과목들은 아이들이 절대로 소홀하지 않도록 좀 지도를 하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문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 아이들 어휘력이라든가 독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여러 가지 뜻, 해석, 그리고 한문에서는 문법적인 요소도 꼭 알아야 되고요. 이 중학교 때 배웠던 기술 과정이 우리 일상생활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. 그리고 이 음악 같은 경우에도 일단 교과서적 개념이라지만 여러 가지 상식하고도 많이 연결이 됩니다. 그리고 미술체육은 아무래도 실기 비중이 많은데요. 이거는 교과서 이론 중에서도 선생님들이 좀 짚어주시는 내용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.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기타 과목들도 절대로 우리 자녀들이 소홀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도록 부모님들께서 좀 지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